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학원을 다니셨거나 다니시거나 혹은 맥스를 처음 하는데 무슨 강좌를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맥스 초보나 기초분들을 위해서 시작하게 된 이 대프로젝트의 21일 체화 수업입니다.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15분 이내로 하려고 지키고 있습니다. 더 가면 힘들어 하셔서. 그래서 일단은 수정자에 있는 불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에디트 스플라인의 불린보다 훨씬 강력한 점이 많다고 했죠. 아마 로프트가 오늘 요거 하면 끝날지도 모르겠다 싶기도 한데요. 로프트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학원에서 목숨을 걸고 가르쳐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프트는 3D 스튜디오 도스용, 맥스의 전신인 도스용에서는 모델링이 워낙 허접하기 때문에 로프트로 모델링을 많이 했어요. 뭐 제일 많은 예제가 뭐 수화기, 전화 있죠. 들고 하는 전화 있죠. 집에 예전에 요즘에 없는 그런 수화기를 조차도 모델링 할 수 없었어요. 로프트가 아니면. 근데 이 로프트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확하게 예측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로프트를 많이 하는데 요즘은 로프트를 거의 안 써요. 근데 로프트를 왜 나가냐? 써야 될 때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 얘는 공면이나 어떤 모델링 했을 때 이제 맵 좌표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 인테리어, 제품, 영상 이런 거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바로 유익한 정보예요. 그래서 로프트는 그 부분 위주로 할 거예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학원에서 별로 안 가르치시더라고요. 이것도 자주 사용하지 않지만 적재적소에 쓰면 정말 필요한. 그래서 하는 사람, 해서 다니는 사람마다 자기가 쓰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맥스에 있는 거의 모든 메뉴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쓰는 게 또 다르고 본인이 더 손에 맞는 걸 써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게 저는 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프로젝트가 다 매번 다른데 이런 문제가 있네, 이런 게 있네, 혹은 이런 생소한 프로젝트를 해야 되나 했을 때 내가 맥스에 어떤 메뉴가 있어서 어디까지가 가능한지를 알려면 맥스의 모든 명령어를 다 알아야지만 맥스는 여기까지 된다, 여기까지 힘들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메뉴가 있었지 해서 돌아가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딱 그냥 뭐 의자 만들기 학원처럼 해놓고 학원처럼 의자 만들기 해놓고 의자 만들기에 필요한 명령어 가르치면 그 의자가 바뀌거나 의자가 아니면 어떻게 만들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수업을 절대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과정이 초급반 16주에 정규반 30개월 가까이 되는 이유가 진짜 전문 학교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맥스를 뭐 얼기설기 진짜 무슨 뭐 만들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어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그냥 성적표인데 학원 같은 경우는 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다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되죠.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하는 사람한테 들어와가지고 오늘부터 피아노하고 뭐 악보나 화성학이나 악보 보는 법, 리듬, 단조, 장조 이런 거 하나도 안 가르치고 오늘부터 K-팝 곡 5곡 외워서 친다 이렇게 해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보내는 사람이 피아니스트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전부 그냥 학원 다니고 취업했던 사람이 저한테 다시 배우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시고 뭐 꼭 저한테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학원처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정말 가르치시는 분이 온라인에 누가 있다면 제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그분한테 배우셔도 최소한 학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학원이 다 그러냐? 모든 학원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학원이 다 그래요. 왜냐면 일단 개월수부터가 엉터리야. 맥스를 뭐 건축이든 인테리어든 제품든 영상이든 4개월 동안에 보면 모델링, 매핑, 뭐 라이팅, 렌더링, 그다음에 심지어 V-Ray까지 막 5개월에서 포트폴리오까지 하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희 5개월이면 진짜 여러분들 거짓말 말고 여기 그냥 파티클 하나 예를 들게요. 여기 이 파티클 플로우 있거든요. 이거를 진짜 제대로 다 가르친다? 이거 하는데도 5개월 넘게 걸려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이걸 제대로 다 가르치진 않죠. 이 파티클, 맥스에는 이 파티클 메뉴 하나인데 이게 메뉴가 몇 개인지 알아요? 안에 들어가 있는 메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3D를 그렇게 날로 먹으려고 하시면 절대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초급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여기 그냥 수강이 있어요. 실명으로. 이분들 다 실명이잖아요. 거짓말이지. 그래서 초급반을 하실 분들은 뭐 초급반 후기 봐도 좋지만 정규반 정말 이렇게 긴 과정을 누가 듣느냐 하는 게 궁금하시면 정규반 수강 후기를 보세요. 정말 어떤 과정인지를 이분들이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렇게 좀 긴 걸 보세요. 긴 걸. 작은 거는 물론 올려주신 분은 고맙지만 작은 거는 크게 이렇게 여러분들 수업 듣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긴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사람이 느꼈던 걸 다 얘기하는 거니까. 뭐 힘들었고 여기는 어땠고 이런 거. 자, 그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정자 불린이 좋은 점은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언두가 돼요. 그러니까 일반 여기에 있는 에디트 스플라인에 있는 언두는 두 번째는 이제 어태치를 해야 된다는 단점도 있다고 했죠. 여기 에디트 스플라인을 해서 어태치를 해야지 불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스플라인을 불린하는 거니까 이렇게 스플라인을 해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여기 더하기로 돼 있고 여기 빼기고 여기 차지 인터섹션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더하거나. 그래서 방금 한 거 이렇게 컨트롤 Z 해서 언두는 되죠. 방금 한 거는.
그래서 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방금 한 건 된단 말이에요, 언두가. 근데 얘를 다른 작업을 막 하고 나와서는 이제 더 이상 언두가 안 되죠. 혹은 껐다가 저장하고 다음날 봤을 때도 저장이 안 되고. 이건 인터섹션. 찍으면 이렇게 교차된 부분 나오죠. 그래서 전에도 배웠듯이 3D에도 똑같은 불린이 있는데 3D 불린도 이제 맥스에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3가지 정도에서 한 가지만 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최신 버전에만 있어요. 버전 몇 채 추가된지 모르겠는데 되도록이면 맥스뿐만 아니고 모든 툴은 최신 버전을 쓰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예. 이거를 뭐 부정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던데 그분들은 이게 지금 IT고 IT 과학이거든요. 이게 과학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 뭐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 예? 더 좋으니까 최신 버전이 나온 거 아니에요. 예, 파는 건데. 근데 그걸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낮은 버전이 뭐 최적화되고 가볍다. 아니 컴퓨터를 성능을 높여야지 가볍다고 옛날 버전 쓴다고요? 이 얘기는 어떤 거랑 똑같냐면 의사가 우리 병원에는 좋은 MRI 기계를 살 돈이 없어서 옛날 MRI 쓰겠다 혹은 옛날 수술 기계를 쓰겠다 이게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강사가 있다면 그 사람 말은 그냥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압도적으로 최신 버전으로 공부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어요. 쉐입 분리해서 쉐입 분리 하시면 이게 3D 분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명령을 다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 개를 먼저 선택한 후에 add operand에서 나머지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몇 개 더 그릴까요? 렉탱글도 그리고. 그래서 건축 인테리어에서는 뭐 벽체 그릴 때 많이 쓰겠죠. 그래서 여기 쉐입 명령이니까 여기 쉐입이 있고 스플라인에 여기에 컴파운드 쉐입이 있어요. 그래서 쉐입 분리하시면 한 개를 선택한다면 얘는 어태치가 안 돼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연산자를 선택해야 돼요. 유니온이면 add operand에서 이렇게 선택하면 유니온이 되죠. 이렇게 유니온이 되는 거예요. 스플라인 모델링의 기본이에요, 쉐입은. 그리고 얘는 언제든지 이렇게 모디파이어로 스택으로 이렇게 쌓이기 때문에 100년이 지나도 언두를 할 수가 있죠. 자, 뭐 딴짓을 한 다음에 여기 와서 이게 뭐야? 나 여기가 백인데 더하기로 돼 있네. 물론 이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오픈 불린 익스플로러에서 여기 창이 떠요. 이렇게 원본 애들을 불러주는 거예요. 여기 원본의 애가 유니온으로 돼 있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도 근데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유니온 아이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잠시 레이어로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럼 정확하게 얘가 이름을 해놓은 게 좋겠지만 모르면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렉탱글 01이구나 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렉탱글 01이 유니온으로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이런 게 이제 언두가 되는 거지. 실행 취소. 얘를 빼기로 하고 싶어. 서브트랙션을 누르면 얘가 빼기가 돼요.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고. 혹은 뭐 인터섹션으로 할 수 있죠. 그러면 교차되는 부분만 남겨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언두를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강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디스플레이 최종 결과물만 보여주는 거고, 이런 것들을 연산자라고 해요. 오퍼랜드라고 하거든요. 연산에 참여한 연산자. 그래서 여기서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오퍼랜드, 연산자를 보여주자 하면 연산자들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연산자를 보여주면 그 연산자 모드로 갔을 때 그 연산자를 편집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가면 오퍼랜드, 연산자 서브 오브젝트가 있죠. 그러면 이 오브젝트의 모양을 바꾸거나 위치를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근데 이게 너무 지금 눈이 아프죠. 그래서 이게 디폴트로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산자를 선택하면 이렇게 위치를 이동할 수도 있다. 위치뿐만 아니고 뭐 로테이트도 할 수 있고, 로테이트뿐만 아니고 스케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강력한 거죠. 아까 에디트 스플라인에 있는 그 따위는 비교가 되지 않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 초급반에서 배우시던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일단 필요한 건 딱 요 정도예요. 요 정도만 알아도 쓰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분리하다 끝나겠네. 자, 유니온이죠. 그 다음에 뭐지? 옵션 차이를 좀 알아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2개만 할게요. 2개를 해야지 확실하게 무슨 느낌인지 아니까. 자, 2개가 있고, 얘를 먼저 선택한 상태에서 쉐입에서 컴파운드 쉐입 분리해서 무조건 이걸 쓰세요. 쉐입 분리는. 에디트 스플라인 안 하는 거는 쓸생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이걸 쓰세요. 자, 아까 요거 했죠. 유니온하고 서브트랙하고 인터섹션 했죠. 이건 뭐 다 공통인 거니까. 머지를 해볼게요. 머지를 하게 되면 그냥 어태치하고 똑같죠. 한 개의 오브젝트로 말 그대로 머지 시켜주는 거예요. 어태치라고 보시면 돼요. 어태치. 그래서 이거를
에디트 스플라인을 해서 가보면 그냥 스플라인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스플라인. 근데 보시면 요 차이가 있죠. 이렇게 끊어졌죠. 그리고 여기 세 개. 여기 렉탱글. 이렇게 끊어졌죠.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그죠? 요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아씨, 여러 개 복사해놓고 할 거겠네요. 죄송합니다. 똑같은 거를 또,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머지는 한 개 오브젝트로 맞추는데, 이 스플라인을 전부 세그먼트로 폭발시키죠. 세그먼트로 만든 거죠, 스플라인은. 그다음 어태치. 네, 어태치가 이제 그 에이트 스플라인의 어태치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확인해 보려면 에이트 스플라인을 눌러야지만 확인이 되니까요. 어떻게 변경된 건지. 그럼 얘하고 똑같이 탑 레벨에서는 한 개야. 어태치나 머지나. 근데 서브로 들어가면 달라요. 얘는 두 개의 스플라인으로 폭파가 안 된 상태에서 붙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는 똑같이 탑 레벨에서는 똑같이 한 개의 오브젝트인데, 예, 스플라인 모드로 가면 예, 여러 개의 스플라인으로 이 붙여진, 교차하는 부분이 다 트림이 됐죠. 트림이 아니고 뭐라 그러지 이거를? 뭐라 그랬더라? 스피릿 됐죠. 스피릿. 예. 트림은 저기 지워지는 거고, 예, 스피릿이라고 하죠. 넙스에서는. 스피릿 됐죠. 잘라진 거지. 이렇게 스피릿 된 거죠. 아유, 또 하기 전에 또 복사를 안 했네. 아, 새머리인가? 죄송합니다. 새머리라서 제가 여러 개를 복사했나 해놓을게요. 아유, 가뜩이나 새머리였는데 점점 새머리가 되네. 아이고, 이거 그린 걸 복사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총기가 점점 사라지지, 세월이 흐를수록.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어택치 했고 인서트 하고 요거 SYM diff가 남았네요. 인서트 뭔지 아시겠죠? 이건 뭐 에디트 스플라인 안 해도 아시겠죠? 나중에 당긴 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인서트를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겠지만, 예, 얘를 올려서 마치 밑에가 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플라인은 이렇게, 예, 되는 거죠. 이것도 지금 보시면 많이 3D 오브젝트로 바꿀 때는 많이 쓰겠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는 익스트루드로 올려도 교체가 안 되겠죠. 교차가 안 되겠지. 보시면 두 개가,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없어요. 이런 거는 여기가 교차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거 챔퍼, 이 모디파이는 챔퍼가 가장 강력하다고 했죠. 모디파이는 챔퍼를 줬을 경우, 아직 안 배웠죠, 이거. 이렇게 줬을 경우 훨씬 더, 네, 이런 모델링에 강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엄청 자주 쓰진 않겠지만, 네, 인서트는 저런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은 다 초급반 가서 배우시고, 왜냐하면 진짜 모든 메뉴를 다 해주면 초급반에서도 배울 게 없는 것도 그거지만, 뭐 이게 과정이 끝나지 않아요. 뭐 이것만 6개월 과정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 위주로 조금 더 사용 빈도가 많은 거 위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보면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안에가 지금 교차된 부분에 인터섹션이 없어지죠. 예. 얘는 뭐 막 제가 엄청나게 많이 쓸 것 같진 않은데 얘는 여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똑같이 익스트루드를 해보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옵션은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뭐 적당한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만드는데 또 고민되는 게 뭐냐면, 초급반하고 또 하나도 안 겹칠 수는 없잖아요. 다 처음 하는 거니까. 하나도 안 겹칠 수는 없는데 또 너무 겹치면, 예? 저한테 또 돈 내고 배우시는 분들이 말이 안 될 수 있잖아요. 나는 돈 내고 배우는데 뭐 그런. 하여튼 수업을 만들면서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예, 이렇게 하면 여기가 구멍이 나겠죠. 그래서 뭐, 아니, 이런 옵션이 어디서 많이 사용할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없어서 나쁠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익스트루드 모디파이어. 보통 2D 오브젝트를 준 다음에 주는 거는, 높이 주는 건 익스트루드가 제일 많이 쓰니까. 그럼 여기 구멍이 이렇게 생기겠죠. 네,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시간이 오늘 앞에 좀 얘기를 많이 해서 로프트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컴파운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컴파운드 같은 경우는 도면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실측으로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오토캐드보다는 라이노가 2D, 3D는 뭐 당연히 압살을 해버리고 2D도 저는 라이노가 더 강력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제 생각,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3D는 압도하는데 2D는 뭐 캐드가 더 강력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압도적으로 라이노가 더 강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 말이 거의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오래 사용한, 평생을 그래픽만 한 사람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벽을 이제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그 월로 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얘를 그냥 에이트 스플라인으로 해서, 두께는 이제 아웃라인으로 주는 거죠. 아웃라인, 스플라인에서. 그리고 좀 질문을, 댓글이라든가, 아니, 댓글도 제가 잘 만약에 못 보게 되면 카페 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꼭 반드시 이 강좌에 관련된 거 아니라도, 센터로 주고 두께를 뭐 100이나 200 이렇게 주겠지만 실측이 아니니까 이 정도만 줄게요. 50만 줄게. 이렇게 주고 뭐 여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파티션이. 질문을 카페에 주시면 제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G 눌러서 그리드는 헷갈리니까 없애고, 얘는 라인이니까 에이트 스플라인 할 필요 없죠. 라인은 유일하게 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럼 어태치해서 오른쪽 마우스에 넣어놓으라고 했죠. 어태치해서 얘하고 얘는 그냥 한꺼번에 줄 거니까 두께를, 얘가 중심선이거든요. 지금 중심선. 그럼 중심선이라면 아까 50이었나요? 벽 두께가. 역시 아웃라인 가셔서, 아웃라인도 자주 사용하니까 커드에 넣으면 좋아요. 중심선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25씩 벌어지는 거죠. 얘가 중심이 돼서 50 이렇게 주면, 그 다음부터는 얘를 뭐 분리라든지 유니언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강력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컴파운드 쉐입에 써서, 보통은 이건 다 유니온인데 이제 여기가 필요 없는 거니까 저건 그냥 지우면 되는 거니까요. 디폴트 유니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유니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게 싫으시면 여기 안쪽으로 그리시면 돼요. 안쪽으로 그릴 때, 처음부터 그릴 때부터 안쪽으로 하면 그냥 유니온이 되잖아요. 그죠? 처음 그릴 때부터 대충 해 넣어놔도 돼요. 어차피 유니온이니까. 넘어가면 안 되는 거는 이렇게 넣고, 넘어가도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누르고 아웃라인에서 센터 누르고 50 하면 두께가 똑같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 선택해서 얘는 건너뛰는 거고 얘는 안 건너뛰는 거고. 이렇게 그럼 되죠. 그러면 익스트루드해서, 전 이거 단축키로 넣어놔가지고 하도 많이 쓰는 거니까 단축키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익스트루드. 그래서 뭐 2700 뭐 이런 식으로 올리면 되겠죠. 얘는 실 크기가 아니니까 이 정도 이렇게.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벽체를 모델링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